자, 두 번째를 가십니다. 우리가 뭐를 했었냐면 지지시대를 했죠 지금. 지지시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 또 해야 되는 게 진화,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파트를 좀 해야 돼요. 진화와 생물 다양성 파트. 자, 진화와 생물 다양성 이제 해봅니다. 생물 다양성과 진화라고 하는 부분이죠. 준비하시고. 자, 생물 다양성과 진화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첫 번째 진화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 이루어진 생물의 변화 과정을 진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했을 때 내가 이번 타임, 그러니까 지지 시대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었어? 말이 개만했다며. 라는 얘기는 뭐야? 얘가 진화돼서 현재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됐어? 그럼 일단 밑에 보시면, 자, 진화는 자,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가 쌓이면 후손의 형질이 조상과는 많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종이 출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진화의 결과 오늘날 지구에 사는 생물 중에 굉장히 다양해졌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밑에 갑니다. 진화의 사례는 올해는 과거 육상생활을 했던 조상으로부터 진화됐다고 여겨지는데 이유가 있어야지. 어떻게? 화석으로 확인한 거야. 그랬더니 고래의 최근 조상 화석에서 발견된 골반과 뒷다리뼈가 이러한 진화를 뒷받침한다. 내가 포유류라는 걸 얘기를 할 건데, 포유류가 뭐야? 새끼를 젖을 먹여서 키우는 동물을 보고 우리가 포유류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새는 포유류가 아니잖아. 어류도 포유류가 아니지. 알 낳는 거니까. 난생이라고 해서 알 낳는 경우들이. 그런데 근데 고래는 뭐하니? 난생이야, 태생이야? 태생이라고 해. 그 다음에 걔네들은 뭐야? 젖을 먹여서 키우는 포유류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육상 동물에서 바다로 진행이 갔다라고 보는 거지. 걔네는 숨 쉴 때도 어떻게 돼야 돼? 아가미로 숨 쉬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숨 쉬고 내려가지. 그런 것처럼 진화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됐어? 자, 밑에 가십니다. 자, 진화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진화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를 보면, 진화는 자, 변이라는 말이 있어요. 변이라는 말이 뭘까? 특징이 다른 거야. 자, 네가 외동이야? 누구 있어? 동생 있어. 너하고 동생 똑같이 생겨서 다르게 생겼어. 다르게 생겼어. 너 외동? 누구 있어? 형이 있어. 형하고 똑같이 생겼어? 다르게 생겼다는 얘기는 뭐야? 약간 다르게 생긴 게 뭐야? 변이라고. 그러니까 특징이 다른 걸 보고 변이라고 불러. 똑같이 생기지 않았지? 그럼 다르게 생겼어. 이거 변이라고 얘기하지. 자, 선우야, 너는 혼자? 동생. 너 동생의 혈액형이 뭐야? 모르지. 너의 혈액형이 뭐야? B형. 그래? 기억이 날 수도 있어. 너 형 혈액형 뭐야? B? 너는? 에이씨, 안 돼. 너는? 동생 O형이고 전 B형. 그럼 다시 말하면 뭐야? B형과 O형이라는 얘기는 뭐야? 자, 이게 똑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특징이 나타났지. 이걸 보고 변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다양한 변이를 갖고 태어납니다 라는 말은 무슨 소리야? 다양한 특징을 갖고 태어납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이거는 변이는 원인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 뭐뭐 있냐면, 변이는 유성 생식에 의한 변이가 있고, 그 다음에 돌연변이라는 게 있어. 자, 유성생식에 의한 변이는 뭐야? 우리가 흔히 배웠던 유전 있지, 그거야. 예를 들면 봐봐. 아빠 혈액형 BO, 엄마는 BO 이렇게 되겠지. 엄마 BO, 아빠 BO 이렇게 볼 거야. 근데 지금 다이는 어떻게 B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B인지 BO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B형이야. 근데 동생은 O가 온 거지. 그럼 이런 변이를 갖는 건 유성생식에 의한 변이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유성생식에 의한 변이는 가능한 조합인 거지. 됐어? 유성생식은 뭐라고? 가능한 조합. 이해돼요?
두 번째 돌연변이는 뭘까?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불가능한 조건. 불가능한 조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A형과 B형이 결혼했어. 아니다 A형과 B형 결혼하면 안 되겠다. 다 생길 수 있으니까 A형과 A형이 결혼했는데 B형이 나타났어.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지. 그럼 이런 경우들은 뭐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돌연변이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됐어? 근데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어. 한 명이 A형이야. 한 명이 A형이야. 이런 경우도 있어. AB형이라는 게 뭔 소리야? B가 A에 숨어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게 발현되는 경우 있어. 자식에게.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솔직히. 근데 뭐 저런 케이스는 극히 드문,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 됐습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갑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유성생식에 의한 변이와 돌연변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 근데 보면 밑에 1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자, 첫 번째 변이.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난 습성, 형태 등 형질의 차이다. 다시 말하면 같은 종에서 다르게 생겼다. 뭐 이런 것들이 뭐야? 이것들이 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완두 모양 차이. 모양이 어떤 건 둥근 것도 있고 주름진 것도 있고 많이 주름진 것도 있고 조금 주름진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겠지. 그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달팽이의 무늬 차이, 사람의 지문 차이 이런 것들도 다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변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 나타남으로 자손에게 전달된다. 다시 한번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남으로 자손에게 전달된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유성생식에 의한 변이나 돌연변이 다 뭐야? 유전자가 관련돼 있지. 맞아? 유전자는 어디에 있어, 얘들아? 염색체에 있어. 염색체의 DNA에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당연히 유전이 될까요? 안 된다. 유전된다라고 하는 거죠. 돌연변이도 마찬가지 유성생식에 의한 변이도 다 유전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밑에 보시면 자주색 꽃 유전자가 있고요. 흰색 꽃 유전자가 있어요. 자주색 꽃 유전자는 어떻습니까? 유전자니까 자주색을 자주색 색소를 만들어서 자주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흰색 꽃 유전자는 자주색 색소를 만들지 못해서 흰색이 되는 거죠. 이해되셔요? 그러면 일단 보십시다. 자, 이게 유전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주색 꽃, 흰색 꽃이라는 변이가 태어난 거야.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변이와 진화의 관계. 여러 세대에 걸쳐 변이가 전달되어 쌓이면서 진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변이는 누구의 원동력이야? 진화의 원동력.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을까? 뒤에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갈라파고스 군도에 핀치새라는 애들이 있어요. 걔는 각 섬마다 핀치 종이긴 한데 다른 종이 있어요. 부리 모양이 달라. 원래는 하나였던 조상에서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부리 모양이 다르다는 얘기는 부리 모양이 다른 변이들이 있는데 그게 섬들이 멀리 떨어짐으로 인해서 서로 생식적인 격리가 일어나서 완전 다른 종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종의 정의가 뭐야? 종이라고 하는 것들은 같은 종이야. 종이라는 뜻은 무슨 소리야? 생식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종류? 자, 생식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관계 이걸 보고 종이라고 불러. 예를 들면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인공적으로 교배를 시켜서 태어난 게 라이거라는 놈이지. 라이거라고 들어봤어?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안 해. 근데 예전에 미친 척하고 이제 했던 적이 있겠지. 동물원 이런 데서. 근데 라이거가 태어났을 때 라이거는 새끼를 낳을 수 있어 없어? 새끼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새로운 종이야라고 말을 못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들은 같은 생식적으로 교배가 가능해야 돼. 다시 말하면 아까 전에 핀치새는 이쪽에 있는 섬하고 이쪽에 있는 섬이 처음에는 같이 있었으면 교배가 가능했을 거라고. 근데 지금은 멀리 떨어져서 완전 새로운 종으로 분화가 됐기 때문에 얘를 같은 데 놓더라도 같이 교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걔네들 뭐야 같은 종이 아니야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밑에 갑니다. 자 1페이지 방금 얘기했고 두 번째 2페이지 갑니다. 자 거기 돌연변이와 유성생식이 있을 겁니다. 돌연변이 뭐라 씁니까? 유전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돌연변이는. 그러니까 생길 수 없는 건데 생기는 경우. 근데 유성생식은 부모에게는 없어.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손에게 나타난 거야. 그건 뭐야? 얘가 뭔가 바뀌어서 나타난 게 아니라 뭐가 된 거야? 나타날 수 있는데 얘가 없던 게 다른 조합으로 만들어진 거지. 예를 들면 혈액형 O형 같은 경우는 O하고 O가 와서 만난 거거든. 그러니까 조합이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나타났을 뿐이지 불가능한 게 나타난 게 아니지. 이해되셔요? 자 밑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특징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져 새로운 형질을 갖는 자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 분꽃이야. 라지알, 라지 W, 라지 W. 자 얘는 무슨 색이야? 붉은색이고 얘는 무슨 색이야? 흰색이야. 근데 교배를 하게 되면 라지알, 라지 W라는 분홍색이 나타나. 그럼 분홍색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죠. 얘네들은 중간이잖아. 그럼 얘네들은 뭐? 새로운 조합으로 나타난 거니까 부모와 다른 특징을 가져도 나타날 수 있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유성생식에 의한 변이라고 하는데 라지알이야. 근데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 이게 나타나네. 유전자가 완전히 뭐한 거야? 다른 걸로 바꿔치기 된 거지.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지. 그럼 이건 뭐야? 부모에게서 완전히 나타날 수 없는 게 나타났다. 이게 뭐야? 돌연변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이제부터 뭘 가져? 분꽃의 색깔이 흰색을 갖는 거지. 그럼 얘가 자손에게 전달해 줄 수 있잖아. 유전이 됩니다. 얘도 유전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밑에 가십니다. 자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이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면서 돌연변이는 새로운 형질을 갖는 자손이 나타난다. 완전히 뭐였으니까 새로운 유전자가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유성생식은 부모의 유전자가 다양하게 조합돼서 자손에게 전달되므로 부모와 다른 형질의 자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셔요? 자 밑에 가십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셔요? 자 이제 요거까지 설명드리면서 자 두 번째 생물 진화 원리, 진화의 원리야. 그래서 몇 가지가 있거든. 근데 몇 가지 있는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얘들아? 뭐라고 돼 있어? 용불용설이란 말이 있죠. 용불용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용불용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용불용설이라는 게 쓰면 쓸수록 그 발달된 게 자손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진화가 됩니다. 이게 용불용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는요. 밑에 갑니다.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됩니다. 이후 획득 형질의 유전이 누적되어 진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 그럼 그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 머리가? 엄청 좋겠지. 아인슈타인의 자손은 엄청나게 머리가 계속 좋겠네. 말이 안 돼. 불가능하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용불용설 딱 그 소리야. 예를 들면 봐봐. 사람들 보면 자 왼손하고 오른손 팔뚝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운동을 한다. 야, 라켓을 갖고 하는 운동이다. 내가 오른손잡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 팔이 두꺼울 거예요. 이 팔이 두꺼울 거예요. 오른쪽 팔이 더 두껍습니다. 쓰면 쓸수록 팔은 더 두꺼워져요. 근데 이게 자식에게 갈까요? 자식은 운동 안 했는데 팔이 이쪽이 두꺼워져요? 막?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그래서 용불용설은 뭐라고? 쓰면 쓸수록 발달이 된다. 이게 용불용설이라고 하는데 그건 지금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보시고 그냥 넘기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얘가 중요한 거죠. 자연선택설. 다윈이 주장했던 누구야? 자연선택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거기 보면 기린의 진화나 공업 암화라고 돼 있는데 자 보셔요. 이거는 여러 가지 변이 중 됐어? 여러 가지 변이 중 자연 환경에 적합한
살아남아서 새로운 종이 돼서 살아남아서 자연 선택되어 살아남아 뭐가 됩니까? 새로운 종이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변이 중 자연 환경에 적합한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자연 선택되어 살아남아서 새로운 종이 됩니다. 이게 뭐야? 방금 얘기했던 자연 선택설. 이해되셔요? 이해되셔요? 잘 봐 얘들아. 자연 선택설은 뭐라고? 이거 여러 가지 변이가 생겼겠지. 근데 잘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건 자연 환경에 적합한 변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좋은 거, 여기서 말하는 건 좋은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어떤 변이들 중에 좋은 애가 있고 나쁜 애가 있겠지. 우리가 봤을 때 다,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좋은 게 환경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를 들어서 본다.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 자 기린의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린 좀 전에 용불용설이라고 따지면 뭘까? 용불용설은 목의 길이가 다 짧았다. 처음에 용불용설에 따르면 목의 길이가 짧았어. 근데 뭐 하려고? 높은 데 있는 거 먹으려고 목을 이렇게 빼는 거지. 그러다 보면 뭐야? 그게 길어졌다는 얘기지. 그게 용불용설이야. 근데 그건 아니야. 자연선택설은 뭐야? 기린의 목의 길이는 긴 놈과 중간 길이와 그 다음에 짧은 길이 이 세 가지가 있어. 이 세 가지. 긴 기린, 중간 기린, 짧은 기린. 됐어? 그런데 먹이를 먹어야 되죠. 먹이를 먹을 때 어떤 게 제일 수월할까? 좋을까? 긴 거. 왜? 얘는 높은 데부터 중간 아래까지 다 먹을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돼? 아래와 중간 정도 얘는 아래 것밖에 못 먹죠. 그럼 먹이 경쟁에서 누가 이길 수밖에 없어? 긴. 그래서 얘네들은 도태되고 얘가 살아남을 건데 한 번이 아니라 얘네들은 긴 목을 가질 수 있는 유전자를 갖겠지. 근데 얘네들도 완전 순종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 길이나 짧은 길이의 유전자도 있을 거야. 근데 이걸 반복을 하다 보면 몇 대를 거쳐 하다 보면 남는 유전자는 누구만 남아? 목이 긴 기린의 유전자만 남을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가? 긴 기린이 살아남았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지. 즉 새로운 종으로 분화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이것만 살아남았다. 새로운 종이야 라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이게 뭐야? 방금 얘기한 자연선택설이야. 그럼 봐봐 얘들아, 니네가 그냥 딱 봤어. 기린을 봤어. 목이 긴 기린이 좋은 거야? 중간 길이가 좋은 거야? 짧은 길이가 좋은 거야? 그게 있어? 없지. 그게 없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누가 좋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환경에 적합한 애가 살아남는다야. 근데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원래 적혈구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겨서 산소를 운반합니다. 근데 남모양 적혈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다는 게 뭔 소리일까? 얘하고 다르게 얘는 되게 좁아. 작다고. 찌그러졌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야? 산소 운반 잘할까 못할까? 못하겠지. 봐봐. 우리가 이게 정상, 이게 남모양 적혈구야. 그럼 생각해봐. 누가 더 좋아? 정상이 좋은 거 아니야? 남모양은 빈혈이 있다고 적어 있으면 정상인 사람들은 빈혈이 없을 텐데 얘는 뭐야? 이건 산소 운반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잖아. 얘 때문에 뭐가 생긴다는 얘기야? 빈혈이 생겼다는 얘기야. 이해돼? 누가 좋아? 얘가 좋은 거잖아. 근데 아프리카 어느 지역을 가면요 이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요. 정상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생긴 사람들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되게 높아.
어느 지역이냐면 어느 아프리카냐면 말라리아가 창궐한 지역. 말라리아 걸리면 어떻게 돼? 죽어 살아. 죽겠지. 뭐 치료 제대로 없으면 죽을 거냐. 근데 말라리아 유충이 원충이 어디 사냐면 여기 살아. 여기에 들어가 사는 거야. 살면서 이 사람을 죽이는 거지. 근데 여기는 못 살아. 너무 좁거든. 살기는 너무 좁으니까 여기를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말라리아가 출몰하는 지역에서는 얘가 선택된 거잖아. 얘가 적합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자연 선택된 거야. 좋은 게 자연 선택되는 게 아니라 적합한 애가 선택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뭐가 선택된다? 적합한 애가 선택된다. 이해되시죠? 좋은 게 아닙니다. 제발. 됐죠? 자, 그 정도 밑에 가시면 되겠고요. 밑에 간다. 자, 개체 변이가 일어나고 생존 경쟁이 일어나 환경에 적합한 개체는 선택되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고 적합하지 않은 개체는 도태되면서 자연 선택이 누적되어 새로운 종이 생겨서 진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라고 불러? 자연 선택설. 됐습니까? 됐습니까? 밑에 보시면 과잉 생산, 개체 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말 들어간다. 누구 있어? 자손에 과잉 생산이 들어가야 돼요. 자손의 과잉 생산이 되면서 자손들의 개체 변이가 일어나겠죠. 자손의 개체 변이라는 얘기는 이런 것처럼 이 다양하게 태어났다는 얘기야. 근데 과잉 생산이 뭘까요? 살 수 있는. 그렇죠. 어느 지역에 100마리가 살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200마리가 태어난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100마리 어떻게 할 거야? 죽어야지. 그러니까 지들끼리 경쟁할 거 아니야. 만약에 자손의 과잉 생산이 없었다. 만약에 100마리 살 수 있는 지역인데 80마리만 있어. 그럼 목이 길든 중간이든 짧은 거든 뭔 상관이 있어. 그냥 다 어우러서 잘 살면 되지. 다 같이 잘 살면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자손의 과잉 생산 100마리가 아니라 200마리가 태어난 거야. 그럼 거기에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경쟁하겠어. 니네가 서울대 가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지금. 맞지? 서울대 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왜? 날 봐. 날 봐. 왜? 날 봐. 서울대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서울대 대충 해도 가. 지하철 타면 가거든. 내가 수요일 날에도 갔다 왔어. 지난주. 산에 관악산 올라가느라고 갔는데 힘들긴 힘들다. 아무튼 되게 신기한 거 있다. 서울대를 딱 들어가지. 다 서울대, 거의 다 서울대생이다. 다는 아니고 거의 다 서울대생이다. 신기하지? 안 신기해? 서울대 뭔데? 서울대 그 꽈참 입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왜 이상하지? 이 신기하잖아? 그냥 쳐다보지 마. 좀 그래. 잠깐만. 아 서울대라고 쫄 거 없어. 서울대 못 간다 그거 아니야. 솔직히 그 국어, 영어, 수학, 탐구 1등급 맞으면 가. 수능에서 1등급 맞으면 가. 진짜로. 의대나 치의대나 한의대가 훨씬 더 어려워. 저희는 아마트리라도 못 가죠. 아니 가지. 그럼 아니 아마트리라도 못 가는 게 있어요. 서울대. 서울대 의대가 좀 못 가. 표준 때문에 걔네들 표준 점수로 하기 때문에 안 돼. 다 맞아도 못 갈 수 있어. 만점자가 서울대 의대 못 가가지고 거기 갔어. 연대 의대 갔어. 몇 년 전에. 그때 자연계에서 두 명인가가 만점 나오거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못 간 거야. 제일 잘하거든. 못 갔어. 이유가 뭘까? 탐구, 과탐에서 표준 점수를 무조건 서울대를 냈거든. 근데 선택이 다른 거지. 표점이 달랐어. 그래 그것 때문에 못 간 거야. 근데 뭐 서울대 가나 연대 가나 아니면 뭐 어디냐 뭐 울산대 가나 똑같이. 울산대는 울산대라고 모르지 쟤네. 울산대는 딱 볼 게 딱 그거밖에 없어. 울산 의대밖에 없어. 울산 의대는 저기 아산병원이라고 알아? 아산병원과 연계된
학교여서 그래서 그 입결이 되게 된 거야. 우리 그러니까 1위가 서울대, 2위가 연대, 3위가 울산대 뭐 이럴 걸. 왔다 갔다 변하게 된 거지. 그다음에 성균관대도 높고 성균관대 삼성병원, 그다음에 가톨릭대, 걔네들이 높지. 근데 걔네들은 진짜 넘사벽이야. 1등급이 아니라 걔네들은 1등급이 아니라 1등급의 최상위 99% 100은 막 99% 100, 100% 이렇게 되고 해야 돼. 그래야 가. 그러니까 의대 중에 제일 낮은 의대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가지면 서울대는 다 뚫려. 다 들어갈 수 있어. 뭐 연대나 고대는 말할 것도 없이 다 됐다는 거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의대는 바라지도 않아. 맞지? 그러니까 서울대만 가. 서울대 갈 수 있잖아. 서울대 갈 수 있어 진짜. 1년 공부해서 서울대 가더라. 정시 1년 공부해서. 있다니까 진짜. 왜 니는 안 됐다고 생각해? 될 수 있지. 선생아 나 봐. 될 수 있지. 있을까요? 있겠죠. 아 너 서울대 그런 데 안 가려고? 네. 서울대는 별로 안 좋아해? 서울대가 싸. 서울대 가. 고려대 비싸. 서울대 가. 서울대 싸. 서울대가 학비 싸지. 여긴 고대가 더 가깝긴 하겠다. 근데 서울대가 학비가 싸. 고대나 연대 같은 게 연대가 더 비싸고 고대가 조금 조금 싸고 서울대는 한참 싸. 국립이라도. 근데 서울대가 얼마나 좋아. 맞지? 갑니다. 자, 아무튼간에 자연선택사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과잉생산 개체별. 그러니까 서울대라는 게 우리나라의 전 대학교를 다 서울대라고 똑같이 만들어 버리면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겠지. 근데 학교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들어가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밑에 보면 자 생존 경쟁을 할 것이고 거기에 자연 선택될 것이고 맞죠? 적자 생존이란 얘기는 뭐야? 자연 선택된 놈들을 보고 적자 생존이라는 적합한 자손들이 살아남았다 이 뜻인 거죠. 적자 생존. 그다음 마지막 무엇입니까? 자연 선택이 누적되면 진화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밑에 갑니다. 문제점 개체 변이가 일어나는 원인과 유전의 원리를 설명하지 못했으며 획득 형질의 유전을 인정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많은 수의 기린이 태어났고 기린의 목 길이는 다양하였다. 목이 짧은 기린은 생존에 불리하여 대부분 죽었고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았는데 목이 긴 기린이 자손을 남겼고 이처럼 반복되어 기린의 목이 지금처럼 길어졌습니다 라는 게 기린의 진화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업 암화라는 거 있지. 공업 암화가 뭐냐? 다음 페이지 없어요. 여기 좀 보세요. 공업 암화. 공업 암화는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누구와 누구 사이라고 볼 거냐? 공업 암화는 자 18세기 때 영국에서 뭐가 일어나요? 산업혁명. 산업혁명 이전과 후로 나눠져요. 나무에 숲에 있는 나무에 나방들이 있을 거야. 근데 검은색 나방과 흰색 나방이 있어요. 근데 검은색 나방과 흰색 나방 중에 전에는 검은색 나방들이 별로 없었대. 흰색 나방들이 많이 있었고요. 왜냐면 나무의 겉표면의 색깔이 밝은 색이었거든. 그럼 새라는 천적한테 잡아먹힐 수 있는 확률이 누구야? 검은색들이 높았겠지. 근데 공업 암화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무의 겉표면이 어두운 색이 되죠. 어두운 색이 되면 어떻게 돼? 검은색들이 잘 안 보이지. 그래서 걔네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럼 이것도 뭐야? 자연선택. 즉 다시 말하면 이 전의 환경에서 어떻게 돼? 적합한 건 흰색이었는데 이 다음에는 적합한 게 검은색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업 암화라고 얘기해요. 자연선택설. 이해됩니까?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십니까? 3페이지. 자 돌연변이설이라고 됐습니다. 드브리스가 주장했죠. 광달맞이 꽃, 초파리의 눈 색깔 이것들이 돌연변이설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드브리스가 주장을 했고요. 자 돌연변이가 환경에 적응하면 이것이 자손에게 유전되어 새로운 종으로 진화합니다. 유전자 혹은 염색체의 변화가 일어나면 돌연변이가 발생될 거예요. 근데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으면 유전돼서 진화가 되는 거고 새로운 종으로 분화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연의 생존에 유리하지 않고 불리하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근데 아주 간혹 가다가 환경에 딱 맞는 애들이 태어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살아남아야죠. 예를 들어서 그 알비노라고 들어봤죠? 알비노 혹시 들어봤어요? 알비노는 색소가 멜라닌 색소가 없어요. 검은색 색소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얀 거죠, 하얀 거. 예를 들면 백사라고 들어봤어요. 백사, 백호, 백사, 백호. 뱀 색깔이 하얘. 백호도 색깔이 하얘. 백호도 완전 색깔이 하얀 건 아니고. 근데 그 약이 되게 약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백사 같은 경우나 백호 같은 경우는요, 눈에 잘 띄어요. 밖에서 살다 보면. 그러니까 잡아먹힐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뭐 호랑이를 잡아먹을 건 없겠지만, 근데 백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니까 자연에 그만큼 생존에 유리하진 않지만 그게 생존에 유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맞이꽃 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달맞이꽃이 밤에 꽃이 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꽃잎이 작은데 돌연변이가 일어서 왕달맞이꽃이 생겨났고 그게 새로운 종으로 분화가 됐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밑에 갑니다. 자, 왕달맞이꽃 초파리 이런 색깔 보시면요. 자, 돌연변이가 환경에 적응해서 그래서 환경에 적응한 게 왕달맞이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두 번째, 문제점은요. 돌연변이 매우 드물게 일어나면 대부분 생존에 불리한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돌연변이설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셔요? 자, 격리설과입니다. 바그너나 로마네스가 주장해 있고요. 갈라파고스 군대 핀치새 같은 경우죠. 자, 같은 종의 생물이라도 지리적, 생식적으로 격리되면 그 환경에 알맞게 변하여 새로운 종으로 분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들아, 혹시 격리설 학교에서 배웠어? 격리설 안 배웠어? 격리설을 안 하는 학교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올 거야. 누구? 돌연변이설과 자연선택설 두 가지가 나오긴 하거든. 근데 격리설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멀리 떨어졌지. 그럼 거리,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격리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생식적으로 교배가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종으로 분화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격리설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 같은 경우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예 같은 경우는요. 캥거루. 캥거루 어디서만 살아요? 코알라. 코알라. 어디서 살아? 코알라 몰라? 호주에서만 살아. 오리너구리. 호주에서만 살아. 오리너구리 알아 뭔지? 너구리야. 근데 주둥이가 있거든. 오리처럼 생겼어. 길게. 근데 오리너구리가 거기서만 살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걔네들 같은 경우 뭐가 되냐? 걔네들 같은 경우는요. 특징적으로 호주라는 섬 안에서만 살았으니까 격리가 됐으니까 그게 보존이 된 거죠. 그래서 캥거루, 코알라, 오리너구리는 그들의 특징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캥거루 근육이 장난 아니지 않냐? 봤어? 유튜브 같은 거 봤어? 정말 그 귀여운 얼굴들이 아니야 걔네들이. 장난 아니야. 근육이.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딨어요? 푹 주무셨어? 아 그래 괜찮아. 조금 있다가 요것만 좀 정리하고 그다음 뭐 할 거냐면 생태계 있잖아. 생태계 못 들었던 거 그거 할 거야, 알았지? 자 밑에 보시면 격리설 방금 얘기했던 것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근데 밑에 현대 진화설 나왔습니다. 생물의 진화는 매우 다양하고 오랜 세월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학설로 진화의 원인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자연선택설하고 누구? 돌연변이설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격리설도 들어가고 몇 가지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두 가지. 누구? 돌연변이설하고 자연선택설. 자연선택설, 돌연변이설 두 가지입니다. 됐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핀치라고 돼 있죠? 자, 남아메리카 핀치라고 돼 있는데 각 섬에 변이가 다양한 많은 수의 핀치가 태어났죠. 그 중에 어떤 거는 뭐야? 선인장이 많은 섬에서 사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에서 사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는 애들만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됐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제 보시면 종의 분화. 자, 생물종이 분화하여 새로운 종이 출현하고 자연 선택에 의해 선택된 생물종은 개체수가 증가할 겁니다. 됐어요? 같은 종은 구성원들 사이에 유전자 교환이 가능하고 유전자 교환이 불가능한 집단은
자연 선택 결과 새로운 종으로 분화가 되죠. 이해되시죠? 자,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과 사회에 미친 영향은 니네가 읽어주시는데 얘 시험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옵니다. 나오는데 잘 못 맞추더라 은근히. 이게 뭐야? 경쟁을 해. 경쟁에서 이긴 놈이 좋은 거야. 이게 자연선택설이에요. 나치가 주장했던 게 요거거든요. 우리하고 유대인들 중에 우리가 이겼잖아. 그럼 우리는 우월한 거야. 나치가 그때 한참 그럴 때. 됐어? 그렇게 보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과학은 생명 탄생과 진화에 대해 종교적 접근을 탈피하여 과학적, 합리적으로 접근한 계기를 마련했다. 진화론의 발달을 촉진했죠. 사회는요, 인종, 계급, 사회, 약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했다. 개인주의, 자유, 방임주의, 무한 경쟁주의 팽창했다까지 보시는 거고. 됐습니까? 근데 식민지 정책을 정당화했습니다. 식민지 정책을 정당화했다는 게 뭔 소리야? 내가 힘이 우월하니까 니네를 식민지로 삼아도 돼. 이런 문제가 있었던 얘기죠. 근데 밑에 항생제 내성세균 출현인데, 자 보세요. 이것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모든 세균이 항생제 내성이 없었대. 돌연변이가 일어나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만들어지면서 일부 세균이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선택, 항생제를 사용하자 생존에 유리한 항생제 내성 세균이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보다 많이 증식해 자손에게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전달했고요. 결과는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증가하도록 진화가 일어났다. 이해돼요? 얘들아, 그럼 얘가 뭐가 되는가? 항생제 내성 세균이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에 비해서 항생제를 사용한다는 자연 환경에 적합하잖아. 살아남을 수 있잖아. 그게 자연 선택된 거죠. 이해되니? 그럼 여기는 두 가지 설이 다 있는 거야. 뭐뭐 있어? 돌연변이설과 자연 선택설 두 가지 다 있는 거야. 돌연변이설은 처음에 뭐 있었대? 항생제 내성이 없었던 애들만 있었는데, 이제 뭐가 됐대? 항생제 내성이 있는 애들이 갑자기 나타났대잖아. 그게 뭐야? 돌연변이설이라고 얘기하죠. 이해됩니까?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두 가지가 이렇게 지금처럼 나올 때 있어.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들이 존재하다가 항생제 내성 있는 세균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됐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항생제 내성 세균이 아주 조금 있고요. 대부분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이 있었어. 근데 항생제를 썼더니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라는 말도 나오기도 해요. 문제가 두 가지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항생제 내성이 없던 놈들이라면 돌연변이설과 자연선택설로 가는 거야. 근데 처음에 애초에 뭐가 있었어?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 대부분, 항생제 내성이 있는 게 조금이라고 하면 뭐라고 봐야 돼? 이건 자연선택설만 보시는 거야. 돌연변이설 없는 거야. 왠지 이해돼? 원래 걔네들이 있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렇게 보시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게 누구야? 방금 얘기했던 진화, 그 다음 변이, 그걸 보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들어보면 생물 다양성이야. 생물 다양성을 보면, 자, 간단해요. 생물 다양성도 되게 쉬워요. 여기 진짜 쉬워요. 생물 다양성은 생물들이 다양한 종들이 다양한 곳에서 잘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 같은 경우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첫 번째, 종 다양성이라고 나와요. 종 다양성은 뭘까? 종이 골고루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 다양성은 서로 다른 종을 얘기하죠. 됐어요? 종 다양성 뭐라고? 서로 다른 종. 두 번째, 유전적 다양성도 있어요. 유전적 다양성은 뭡니까? 이건 같은 종이지. 같은 종인데 뭐가 달라? 다양한 유전자. 다시 말하면 좀 전에 혈액형 그런 것들처럼 혈액형 같은 경우도 A형, B형, A, B형, O형 이런 것처럼 다양하게 있는 거, 이걸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달팽이에 보면 뒤에 무늬가 있을 거야. 달팽이 무늬의 모양이 되게 다양해. 그 다음에 얼룩말에 그 줄무늬들이 있죠. 줄무늬가 사람의 지문처럼 다 다르대. 똑같은 게 없대. 그럼 뭔 소리야? 굉장히 다양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얼룩말이라는 같은 종에서 다양한 유전자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돼요. 마지막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다양한 생태계, 뭐 숲 생태계, 바다 생태계, 호수 생태계, 사막 생태계 뭐 이런 것처럼. 그럼 이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 생물 다양성이라고 불러. 됐습니까? 그러면 자 생태계 다양성 중에 종 다양성이 가장 큰 생태계는 누가 있을까요? 열대우림. 열대우림이 종 다양성이 가장 큰 생태계입니다. 누구라고? 열대우림이 누구라고? 종 다양성이 제일 크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유전적 다양성부터 갑니다. 같은 종이라도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다양한 형질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유전적 다양성이라 부릅니다. 두 번째,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환경 변화에 멸종되지 않으므로 생존율이 높아요. 이해돼요? 두 번째,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종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 먼저 설명하면 뒤에 있습니다만 먼저 설명하면요. 자, 아일랜드 라는 곳의 섬에 이 사람들의 주식은 감자래요. 감자를 주식으로 먹었어. 근데 주식으로 먹던 감자를 이 사람들도 되게 고민했을 거 아니야. 좀 더 좋은 품종, 병충해에 강하고 그런 걸 막 개발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의 종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의 종을 키워서 막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어느 해 이 하나의 종에 감염이 되는 곰팡이가 나타난 겁니다. 이 곰팡이 때문에 감자가 이파리가 다 썩어서 감자가 광합성을 못해요. 감자가 안 열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래? 감자가 안 열린다는 얘기는 저걸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도 죽었다는 얘기죠. 기근으로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만약에 생물 다양성이 높은 종이었다, 높았다라면 어떻게 썼어야 돼? 높으면 이 곰팡이에 걸려도 안 걸리는 애들이 있겠지. 그것 때문에 살았을 건데 다 똑같은 종만 재배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럼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이라고 썼죠. 우리 보던 거 잡아봐. 우리 보던 거 선우야. 우리 보던 거 첫 번째 페이지 5페이지 봐봐.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이라고 됐지. 그럼 거기다 쓸 거야. 유성생식 이라고 쓰세요. 유성생식이라고 쓰세요. 유성생식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성생식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양한 유전자의 교배예요.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 조합이 다양해졌다라는 뜻은 그만큼 뭐가 되고 있다? 다양한 유전자 조합으로 다양한 변이가 나타난다. 밑에 보면 두 번째 뭐 있어?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종 나와 있죠? 여기다 뭐라 쓸까? 무성생식. 예를 들면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그 식물들 할 때 있죠. 식물들 재배할 때 무성생식을 해요. 그럼 똑같은 종을 만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걔네들 같은 경우는 유전적 다양성이 낮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설명해 달라고 해야 돼. 괜찮아요? 넘어갑니다. 자, 종다양성. 한 생태계에 대해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생물 다양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종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해되시죠? 밑에 생태계 다양성.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생태계 종류를 보면 사막, 산림, 열대우림, 습지, 갯벌, 산호초, 초지, 맹그로브 숲 이런 것들이 생태계 종류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셔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자, 생물 유전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아일랜드 감자. 이건 설명했죠. 식용바나 그런 게 있다라고 그냥 읽어만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밑에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이 있는데
이건 안 할게요. 그냥 읽으시란 얘기예요. 내가 뭐 설명해봤자 이거는 뭐 읽는 것밖에 없으니까 따로 얘기 안 한다. 뒷페이지 갑니다. 이제 요것도 중요하죠. 생물 다양성이 감소돼요. 감소되는 원인, 즉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는 얘기 특정 종들만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이유가 뭐냐? 체크 1번 체크하세요. 첫 번째 1번 체크하세요.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라고 했어요. 1번 체크하시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서식지 파괴 단편화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봅시다. 서식지 파괴, 숲의 벌채, 습지, 매립 등은 생물 다양성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나라 맹꽁이라는 거 혹시 알아? 맹꽁이가 양서류죠. 근데 우리나라 맹꽁이는요 보호종이에요. 개구리들은 보호종이 아니지만 맹꽁이는 보호종입니다. 맹꽁이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습지 같은 데를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싶거든요. 근데 거기 맹꽁이가 살고 있으면 어떻게 돼? 개발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합니다. 개발을 못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파트를 세우게 되면 그런 습지나 그런 것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맹꽁이가 멸종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식지 파괴가 가장 큰 생물 다양성, 생물이 없어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서식지 단편화라는 게 있어요. 서식지 단편화 맨 밑에 그림이 있거든요. 그럼 자 이만큼의 서식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생물들은 주변부터 안쪽까지 다 사는 애들이 있고요. 주변 그 끝부분에 사는 애들이 있고요. 안쪽에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뭐 할까? 이렇게 도로를 하나 냅시다. 아주 조그맣게 도로를 낼 겁니다. 그럼 도로에 인접한 데는 어떻게 돼? 이렇게 더 줄어버리죠. 됐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주변에 사는 애들에 비해서 중심부에 사는 생물들의 서식지가 훨씬 줄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서식지가 줄어버리기 때문에 서식지 단편화는 쪼갰단, 그러니까 작게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서식지가 급격히 줄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좀 더 영향을 받니? 숲의 뭐 서식지의 중심에 사는 생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서식지 중심에 사는 생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들이 서식지 단편화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체크 좀 하세요. 쓰실 거 쓰시고, 그 다음에 불법 포획과 남의 외래 생물 도입 환경 오염 기후 변화, 그건 니네가 읽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외래 생물은 뭐야 얘들아? 외국에서 들어온 거 아니야. 분명히 이게 외부에서 들어온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전라남도인데 서울에서 있던 놈들을 갖고 왔어. 외래종이야. 서울에서 있던 놈들을 갖고 왔어. 외래종이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같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 있던 애들이 들어옵니다. 그걸 보고 뭐라 불러? 외래종. 이해되셔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제 마지막 다 끝났어요, 이제 오늘. 자, 생물 다양성 보존 방안, 서식지 보호, 생태 통로 설치, 불법 포획, 남획 금지, 외래 생물 도입 전 검증 이런 거 보시면 되죠. 얘들아, 근데 협약 나와있지, 협약. 협약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이거 단답형 서술형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객관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한두 문제 정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고, 학교에서 얘기한 걸 외우시는 거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얘기한 걸 외우시는 거야. 뭘 배운다? 학교에서 얘기하시는 거야. 야, 뭐뭐 있어? 람사를 주로 많이 할 거, 습지 개발, 습지, 바젤 협약 이런 것들 주로 많이 얘기할 걸. 혹시 학교에서 얘기한 대로 그걸 외우는 거야? 어떤 학교는 아예 안 내는 경우도 있어. 야, 이거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안 내는 경우도 있어. 근데 어떤 학교는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외우실 건 학교에서 얘기한 것만 외우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요 내용까지 끝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에 좀 더 갑시다.